정릉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의 능입니다. 다른 왕과는 다르게 도심 속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지나야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정릉이 처음 조성된 곳은 다른 위치였습니다. 서울 중구 정동, 현재 영국 대사관이 있는 자리가 바로 처음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이 마련된 장소였지요. 태조 이성계가 부인 강씨를 무척 각별히 여겼기에 왕궁과 가까운 곳에 능을 조성했습니다. 신덕왕후의 명복을 비는 종소리가 들린 이후에야 수라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지요. 정동이라는 동명도 정릉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릉은 언제, 왜 지금의 정릉동으로 옮기게 된 것일까요? 정릉이 옮겨진 것은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였습니다. 태종의 첫째 부인 신리왕후 한씨의 아들인 이방원은 신덕왕후의 권력으로 인해 이복 동생인 방석이 세자에 책봉되자 이에 불만을 품었고, 신덕왕후가 사망한 뒤 왕자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쥐고 결국 3대 왕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태종은 먼저 정릉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 옛 제왕의 능묘가 모두 도성에 밖에 있는데 정릉이 성 안에 있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라는 의정부의 발언을 근거로 도성에서 벗어난 사흘한 오늘날 정릉동 산기슭에 이장합니다. 이장한 이후에도 봉분을 없애고 서민들은 땅에 묻어버리고 광통교가 홍수로 무너지자 병풍석을 돌다리 복구에 사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왕후의 능을 꾸미던 돌들이 졸지에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운명을 맞게 된 것이죠. 이때 옮겨진 석재는 오늘날까지도 청계천 광통교 아래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통교 복구에 쓰인 석재들입니다. 어떤 것은 심지어 거꾸로 놓여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태종에 의해 여느 평민들의 무덤과 다름없는 대접을 받은 정릉은 18대 왕 현종 때에 이르러서야 다시금 왕실의 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자각과 제실이 마련되고 주변 환경이 정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고종에 의해 표석이 세워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릉의 모습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지요. 이제 정릉 내부를 둘러볼 시간입니다. 정릉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자그마한 돌다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천교라는 다리인데요. 왕의 혼백이 머무는 신성한 영역과 속세 영역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다리랍니다. 금천교를 건너는 순간부터 우리는 신성한 영역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곳은 정릉의 제실입니다. 신덕왕후의 제사를 준비하던 곳인데요. 1960년대 바닥 돌만 남기고 사라졌던 것을 최근 정확한 고증을 거쳐 복원한 것이랍니다. 금천교를 건너 조금 더 나아가면 붉은 빛의 나무로 된 문이 보입니다. 이것은 홍살문인데요. 여기서부터 왕의 혼백과 왕에게 참배하고자 하는 산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곳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는 왼쪽에 조금 높이 마련된 것이 왕의 혼백이 지나는 향로, 오른쪽 조금 낮게 마련된 것이 참배객이 이용하는 어로입니다. 얇은 돌을 깔아 만든 긴 돌길로 이 둘을 합해
참도 또는 향어로라고 부르죠. 왕릉에 자주 가보신 분이라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정릉의 참도는 다른 왕릉에 곧고 길게 뻗은 참도와는 달리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이는 태종이 신덕왕후를 지독히도 미워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참도를 따라 걸어가면 제례를 올리는 정자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덕왕후에 대한 제례를 올리는 것이지요. 정자각 양옆에는 제례 준비 공간인 수라청과 능침을 지키는 사람의 공간인 수복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신덕왕후의 능호를 기록한 비각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안의 표속은 고종 때 조성된 것입니다. 대한 신덕고 황후 정릉이라 적혀 있네요. 정자각 뒤 울타리 너머 공간은 능침 공간입니다. 신덕왕후의 능과 각종 성물이 조성된 일종의 성역으로 예나 지금이나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던 곳이지요. 이곳에 오르면 봉봉과 주변에 설치된 다양한 성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덕왕후를 모시는 문인석과 신덕왕후를 지키는 돌로 된 호랑이, 양, 말. 특히 이 사각으로 된 장명등은 고려 공민왕릉의 장명등과 규모, 형태, 무늬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조선시대 가장 오래된 성물로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지요. 능침에서 바라본 정릉의 전경입니다. 신덕왕후의 정릉은 신성한 곳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많은 지역 주민들의 쉼터가 되기도 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기도 하며 아름다운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정릉에서 나와 조금만 걸어가면 조선 왕실의 원찰 흥천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흥천사는 태조가 정릉을 조성할 당시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절입니다. 창건 이후 정릉이 지금의 위치로 옮겨가며 원찰의 지위를 잃기도 하고 연산군 대에는 큰 불로 인해 모든 건물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이후 두 차례 자리를 옮겨 지금의 위치에 중창하였고 고종 때에 이르러 흥선 대원군의 지원으로 대방 건물이 지어지기도 하는 등 조선 왕실의 사찰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흥천사에는 보물 제1891호 금동 천수 관음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고 흥선 대원군이 직접 쓴 흥천사 현판이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이 5살 때 쓴 글씨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흥천사의 반대편 정릉의 북쪽에도 정릉과 관계가 깊은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내부 순환로가 지나는 정릉로, 그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봉국사가 바로 그곳입니다. 1395년 무학태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봉국사는 현종에 의해 신덕왕후의 정릉이 지금의 위치로 옮겨진 뒤 경국사와 더불어 정릉의 원찰로 지정되었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일주문을 지나 언덕을 따라 천왕문을 지나면 언제 도심에 있었냐는 듯 자연과 어우러진
아늑하고 적막한 경내에 들어서게 됩니다. 잠시 속세의 것은 잊고 함께 들러보실까요? 우리 동네에 우리 가까이 자리 잡은 우리의 소중한 세계유산 정릉과 흥천사 그리고 봉국사였습니다.